안녕하십니까, 강찬희 원장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우리 환자들 상대로도 이렇게 내용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치대생들이 바르게 배우고 나와야 우리 정말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나의 치대생용 교육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착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치가 없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더러운 색깔, 갈색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착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우리가 착색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뭐 카레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고 또 커피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임상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섞여 있어요. 뭐 여기는 따로 충치, 여기는 착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 갈색처럼 보이고 또 여기는 충치도 있지만 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충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갈색의 무언가가 이렇게 보일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꼭를 착색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설명도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저도 물론 이렇게 설명하고 보시면 그 다음 것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여기 뭔가 충치가 이제 되어 가는 부위고 여기는 이제 뭔가 여기 갈색처럼 보임이고 요런 데도 막 착색이 많이 되어 있죠. 마치 여기 이제 충치와 착색이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뭔가 충치가 지는데 착색 같은 이렇게 막 그 음식물이 잘 안 닦여가지고 이런 모습 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착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갈색에 무언가 보였는데 충치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게 충치라고 뭐 말하기도 그렇고 착색이라도 말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충치라고 말하기보다는 착색으로 표현해서 환자가 좀 더 잘 닦고 관리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면 이렇게 뭔가 이제 형태를 갖고요. 진하게 약간 색깔도 좀 더 검은 라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멍이 났습니다. 마이크로 캐버티라고 해서 약간 이제 바깥에 범랑질이 약간 깨지면서 생긴 거고 약간 요 사진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요 주변이 아무래도 탁하다 그러죠. 뭐냐면 뼈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지우식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아까보다는 어때 더 진해지고 하지만 주변에 이 검은 라인 주변에 있는 치아는 노란색을 잘 유지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까맣지만 주변의 노란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고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게 아까 우리가 요 부위에서 충치가 더 진행되다 멈추면 정지우식이 되지만 또 이 상태에서 더 안 닦아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진행형 우식이라고 해서 아까보다는 어떨까? 뭔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 약간 깨끗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청소하다 만 느낌 그런 느낌이 보일 겁니다. 이런 걸 진행형 우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무조건 치료하기보다는 물론 이때는 물론 선생님 판단이 중요하죠. 깊게 썩었다고 판단이 안 될 때에는 보통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서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충치가 진행형이라고 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형도 얼마든지 잘 닦이는 부위라면 정지우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잘 안 닦이고 관리도 엉망이고 다른 치아들도 막 안 닦여가지고 썩기 직전이야라고 한다면 이런 치아들은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갖다가 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아들은 다 깨끗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뭐 이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다려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치아들이 너무 안 좋고 할 때에는 치료받은 것도 많고 막 그러면 이런 경우 선생님들이 치료를 결정을 미리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꼭 이것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도 잘 닦고 관리하면 사실 조금 운도 따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을 잘 닦고 관리하면 바로 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가다가 되게 막 선명하다기 아니야 완전히 누가 문신한 것처럼 선명하죠. 근데 주변 치아 또 요 치아를 볼까요? 특히 요 치아를 보면 약간 마이크로 캐버티도 있고 하지만 여기 보세요. 검은 라인이 굉장히 넓게 선명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무조건 평생 안 하는 건 아니고 1년마다 지켜봐야 되고 또 이걸 갖다 중학생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치료를 대부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30대 이상의 아저씨가 왔는데 이런 상황이야. 그럼 저희는 1년마다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이것도 이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합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치료하자고 하는 선생님은 과잉 진료냐?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1년마다 보면서 닦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건 다 치료해야 된다. 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치료하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야?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런 걸 갖다 무조건 다 치료해 잡니다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닦고 관리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제 어디서 갈리냐면 요런 데서 선생님이 갈리거든요. 저희 치과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전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2, 30년 동안 요거 썩었다면 1년마다 검진해서 지켜봐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치료한 선생님이 과잉진료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뭐죠? 그 세계 치과 의사 협회에서 있는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봤던 마이크로 캐버티까지 아까 요런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어라이스트라고 해서 충치가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치료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여기 보세요. 딱 가운데 갈려 있잖아요. 중간쯤 있잖아요. 치료냐 멈추어서 잘 닦고 관리할 수 있느냐 불소도포를 할 수 있냐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많이 했다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또 이 학회의 어떤 그림을 보면 요점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아우 할 때부터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길게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치료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한 요 정도 근처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하니까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치대생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도도 있지만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없으니까 내용이 뭐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란트라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요로와 요 사이 실란트라는 건 보통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제 요즘은 뭐냐면 충치가 생겼는 걸 더 이렇게 안 가게끔 하는 실란트도 있거든요. 애기들 덮어주듯이. 근데 그때는 아무나 또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과잉진료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점이 중요해. 치아 구조나 위치가 아이고 이건 닦일 수가 없는 거야. 니 잘 닦으세요 라고 환자한테 얘기해도 안 닦일 것이야. 그런 것을 놔둔다면 위험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록 실란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땐 특징이 뭐냐면 이 충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다가 코팅 레진 같은 묽은 레진으로 열 코팅한다 생각하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수험생이니까 뭐 레진 실란트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강 지도 및 교육 정기관찰 를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아유 너는 안 닦는구나 빨리 그냥 실란트라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무조건 하면 불난 집에 불도 안 끄고 집 고치는 격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모른 말. 그래서 보통 실란트는 코드2 그러니까 즉 한 요 정도에서 많이들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안 해요. 바로 치료를 하냐 안 하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요럴 때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하면 이게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닦이지 않느냐 그러면 위치가 안 좋냐? 그 다음에 환자한테 분명히 잘 안 닦으면 당신 다음에 치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 있네요 실란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닦고 관리하는 게 뭐냐면 특히 청소년기에 요즘 그 뭐죠 보험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레진이 보험이 돼요. 12세 이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데 잘 닦고 관리하고 교육도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이 애가 더 썩을 것 같다. 정말 진심으로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는 게 맞고요. 외국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충치가 초기 충치일 경우는 잘 닦으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맹출 중일 때 많이 썩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한 그 작은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제 블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셔서 그런 걸로 닦거나 관리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검은 줄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은 줄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보험 레진 하는데 빨리 하세요. 제발 보험공단에서도 이 점을 조금 살펴주십시오. 레진 보험하는 건 좋은데 이 조그만 거 있다고 막 해버리면 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요. 부모들한테 겁주지 마시고요. 또 보험이나 싸다고 미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치과를 두세 군데 가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뭐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닦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치질이 곧 예방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대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블로그에서 이런 걸 유지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선배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그래도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보여주면 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자기 걸로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판할 건 비판하고 강 원장이 강 선생님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통해서 비판적인 걸로 자기 거 한다면 훨씬 더 우리 환자들 위해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철이고 자 치아 안전 꼭 앞니 부러지지 않도록 꼭 노력하시고요. 자 즐거운 휴가철 되십시오. 저는 매진하겠습니다.